우리는 지난 에피소드 9편에서 지구 자기장의 균열이 기후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문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혈관, 바로 전기입니다. 도시의 불빛과 인터넷, 위성통신 그리고 금융 시스템, 현대 문명의 거의 모든 것은 전기 위에서 움직입니다. 전력망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선이 아니라 문명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만약 태양에서 날아오는 거대한 전자기 폭풍이 이 문명의 혈관을 한순간에 차단한다면 우리의 세계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검증된 밤 에피소드 10번째. 태양 폭풍이 온다면 문명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전쟁.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은 거대한 폭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양 표면에서는 수십억 톤의 플라즈마가 방출되고 초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날아갑니다. 그 흐름이 지구를 향할 때 우리 행성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 자기장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을 휘어지게 만들고 대기와 생명을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편의 이야기에서 이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태양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고 그 충격이 지구를 강타한다면 현대 문명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인류는 이미 한번 그 위력을 경험했습니다. 1859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를 강타했습니다. 이 사건은 캐링턴 이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하늘에는 열대 지방에서도 오로라가 나타났고 밤하늘은 마치 불타는 장막처럼 빛났습니다. 전신망에서는 스파크가 튀었고 일부 장비는 실제로 불타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시대의 기술 수준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신망 정도가 인류가 가진 가장 복잡한 전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은 충분히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기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우주 환경에 민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대에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의 문명은 전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위성통신과 GPS, 항공교통 그리고 인터넷 인프라, 전력망까지. 이 모든 시스템은 지구 주변의 우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거대한 플라즈마, 구름이 지구 자기장과 충돌하면 지자기 폭풍이 발생합니다. 이때 전력망에는 강력한 전류가 유도될 수 있습니다. 1989년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89 지오매그네틱 스톰. 단 몇 분 만에 퀘벡 지역의 전력망이 붕괴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정전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경고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단지 중간 규모의 태양 폭풍이었습니다. 만약 캐링턴 이벤트와 같은 규모라면 피해는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성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궤도에는 수천 개의 위성이 떠 있습니다. 통신과 기상 관측, 항법 시스템, 그리고 금융거래. 이 모든 것이 우주 공간의 장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침묵 속에서 문명을 시험하는 거대한 시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주변에는 자기장이 약한 지역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사우스 어틀랜틱 어나멀리 남대서양 자기이상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위성 전자 장비가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 태양 폭풍이 강해지면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전력망이 무너지고 위성이 작동을 멈추고 통신이 끊긴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현대 사회는 복잡하게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은행과 물류, 병원과 교통. 이 모든 것이 전력과 데이터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입니다. 몇 시간의 정전은 불편함일 뿐입니다. 하지만 몇 주의 정전은 사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전력망 보호 장치를 개발하고 있지만 태양 폭풍의 규모가 커지면 이마저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과학기관들은 태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이 나사와 노아입니다. 이 기관들은 태양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우주 기상 경보를 발령합니다. 하지만 태양과 지구 사이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완전히 이해된 영역이 아닙니다. 태양은 약 11년 주기로 활동이 강해지지만 정확한 폭발 시점과 강도를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태양 활동의 주기, 지구 자기장의 변화, 지자기 폭풍의 영향, 이 모든 것은 복잡한 물리 과정 속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거대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인류는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우주 환경이라는 거대한 자연 시스템 속에서는 여전히 배우는 단계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하늘을 관찰해 왔다는 점입니다. 고대 문명은 별의 움직임을 기록했고 태양의 주기를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변화를 통해 계절을 예측하고 항해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주 기상을 연구하는 것처럼 고대인들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늘을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찰 기록 속에는 아직 완전히 해석되지 않은 신호들도 존재합니다. 튀르키예의 괴베클리 테페 유적, 피라미드와 오리온 별자리의 상관관계, 고대 그리스의 안티키테라, 기계처럼 태양과 달,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천문시계, 호곤족의 시리우스 신화, 페루의 나스카 라인, 이스터섬 모아이 석상. 그들의 기록은 단순한 관찰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유적들은 현대의 위성 항법 시스템 GPS처럼 정밀한 좌표를 가리키고 있고, 또 어떤 기록들은 수천 년 주기의 태양 활동까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천문 기록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의 과학기술과 연결되는 정밀한 관찰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 자기장과 태양 폭풍이 현대 문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더 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이 거대한 우주 환경을 이해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고대 문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교한 방법으로 하늘을 관찰하고 기록했을까요? 하지만 인류는 하늘을 두려워하기만 했던 존재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태양과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지금도 지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인류는 늘 하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이해하려 했습니다. 거대한 석조 구조물, 정확하게 별과 정렬된 고대 유적들, 그들은 단순한 신앙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고대의 천문 기록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대 문명이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봅니다. 판단은 외주 주지 마세요. 생각은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